이제 슬슬 계엄령에 대한 후폭풍이 좀 마무리가 되려고 합니다. 좀 하루빨리 좀 대한민국 경제가 좀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면 이제는 뭐 다른 쪽 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경제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정말 최악인 상황이거든요. 인과관계를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요 내용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긍정적인 포인트부터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수출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수출이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좀 투자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죠. HBM 사태 때 투자를 하지 못했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요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 실적 날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잘 놔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대한민국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리고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라는 데이터들이 좀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규모 추이를 보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경상수지는요, 단순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달러와 나가는 달러와 그냥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벌었다,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경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적었다면 경상수지가 상승을 한 거니까, 흑자인 거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으면 흑자인 거니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와닿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와닿는 지표는 아니지만, 경상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 국가의 외환 보유량이라든지 국가의 성장력, 어쨌든 누가 버는지는 체크가 돼 있지 않잖아요. 뭐 고위층이 엄청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뭐 실질적인 또 우리 같은 서민들이 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한 뭉태기,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냐만 표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역성장, 적자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좀 다행 섞인 지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상법 개정안인데요. 상법 개정안이 이번에 좀 통과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기업령을 통해서 사실 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태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뭐 대행 체제로 가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어쨌든 이미 발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법안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쯤에는 그래도 실효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뭐 합병이나 분할 이런 부분에서만 주주의 이익을 보호를 했었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주 보호가 안 됐었는데, 이 범위를 좀 더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카카오 사태를 막아내겠다라는 건데, 카카오가 물적 분할을 할 때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요, 카카오 페이도 있었고요, 뱅크도 있었고요. 물적 분할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물적 분할인데, 이 법규 내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분할과 합병 등 재무적 거래에서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적 분할을 한 거니까 재무적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분할이 자체적으로 가능했었던 건데, 이 부분을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흐름으로 이제 내년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왔습니다. 세 번의 탄핵을 추진을 했었던 전력이 있죠. 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되진 않았으니까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노무현 정권 시대 때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장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16년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조사가 11월부터 들어갔죠.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시점이냐?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시점입니다. 결국은 대행 체제로 갔을 때, 그리고 이 당시에 차기 대권 주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기정사실화가 됐을 때,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어떻게 가겠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그 시기가 시장의 반등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탄핵 소추안 통과로 반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의 대략적인 지표가 나오잖아요. 누가 될 확률이 높겠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확률이 높겠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이런 식의 V자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외국인들의 유입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과대낙폭주들의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유입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저가를 깨고 내려간 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용 물량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전고점 대비해서 코스닥이 26%, 코스피가 14%가 빠졌습니다. 전 저점 대비해서 2%,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신용 물량이었거든요.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증거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건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신용 물량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반대 매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결국 이 반대 매매를 누가 받아먹냐? 외국인들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보면 반대 매매가 터진 종목들에만 외국인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쨌든 좀 안정세에 돌아선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단기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가 있겠다. 저점에 잡아놓은 종목들이 단기 슈팅을 줬을 때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반등했을 때 잡아놓은 물량으로 고점 매도를 하거나,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든 2번이든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오겠냐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뭐 윤석열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예산,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주목받을 만한,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만한 기업들을 이 테마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좀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에 좀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 관련주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과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남북 관계 완화, 남북 경협주를 일단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하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주목할 만한 또 종목들 이렇게 리스트 정리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는 좀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기 반등이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되기를 또 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트럼프 취임, 그리고 12월 FOMC가 있는데, 12월 FOMC 굉장히 중요한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입니다. 금리가 미국 쪽에서 내려줘야 지금 1410원대에 있는 환율이 떨어지겠죠. 원래 올라가면 안 됐었던 환율이기도 합니다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화를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고,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시도, 그러면 원화를 매도하는 거죠. 그럼 달러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값은 올라가고 원화 값은 내려간다. 단순하게 이게 첫 번째 논리고, 이게 1380원대에서 갑자기 1450원대까지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진정이 돼서 1410원대인 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급등에서도 원화가 서서히 내려온다라는 가정과, 지금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 하락할 환율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환율이 빨리 잡혀줘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메리트가 생기겠죠. 가장 문제가요, 지금 외국인들이 하도 떠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탁금이 57조 원 정도가 됐는데 벌써 50조가 위태롭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원화 불안해서 못 들고 있겠어. 그리고 달러로 들고 있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불안한데, 달러로 들고 있으면 이자까지 더 주네. 산타 랠리 한다네. 여기다 투자를 하지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투자를 안 하는데, 미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정책 마련이 바로 다음 주부터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반등을 베팅하실 분들이라면 전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이탈한 저점 매수 외국인들이 받아먹고 있거든요.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될지 가장 무난한 건 AI 쪽이 될 거고요. 뭐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가장 무난한 건 AI 쪽이 될 거고, 나는 좀 완전 저점인 좀 종목들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외됐었던 정책주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이 나올수록 자세한 내용이 나올수록 여러분들한테 섹터 그리고 기업 어떤 종목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차후에 또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투자 자문과 함께하는 무료 주식 공부방 이벤트입니다. 제가 참투자 자문에서 주식 공부방으로 11,482분과 함께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방이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뭔데 여기서 일개 유튜버 아니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이렇게 방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도 금융투자협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문역으로서 투자자문사에서 자문을 해드리는 일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무난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플리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요. 좋은 흐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차기 소프트웨어 대장주로서 챗 GPT를 결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선 여러분들한테 또 공격적으로 많이 공유를 못 드렸는데 지금 상황,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괜찮은가 기업 리포트들 여러분들한테 참에서 직접 작성한 리포트거든요. 요거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 아침 저녁으로 지금 시장이 하루 아침마다 계속 바뀌고 있죠. 장 전 시황, 장 마감 시황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좀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씩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어차피 또 제가 운영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거나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주식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냥 정보만 받아가셔도 좋고요. 그냥 영상만 봐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모두 다 준비해 놓은 이벤트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많이들 도움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화가 오면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번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1668-5284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내선 전화 사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긍정적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